안녕하세요. 요즘 애들이 보는 요즘 뉴스 진행을 맡은 이지의 최은서입니다. 은서씨,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그럼요. 잘 지냈죠. 이번 주엔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열정. 우리 오늘은 좀 이전과는 다른 기분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가 뭔지 안 궁금해요, 은서씨? 어떤 주제인데요? 드디어 우리 이번에 화 안 내는 건가요? 이번에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요즘 연일 터져나오는 부패한 고위 법조인들이 스캔들과는 사뭇 다른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신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드디어 좋은 이야기를 하는 날이 있네요. 궁금해요. 얼른 소개해주세요. 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김병로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삶은 어땠고 또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김병로라는 분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태어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뻘 정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뻘 정도면은 한 일제강점기 정도 되려나요? 네,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변호사로 또 광복 이후에는 대법원장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의 호가 거리의 사람이라는 뜻인 가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거리의 사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가인이라는 호는 스스로 붙이셨대요. 나라 잃은 현실을 슬퍼하고 독립을 바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또 이분은 호에 걸맞게 아주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변호사로서 말이죠. 요즘 영화들도 그렇고 보통은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변호사이셨던 건 아니래요. 1년 정도 판사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셨어요. 그때부터 독립투사들의 무료 변론을 거의 도맡듯이 하셨고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60만세 사건, 안창호 선생 사건, 의열단 사건 등이 있어요. 독립운동이 정당한 것임을 이 법정에서 변호하셨던 분이죠. 그 당시에 법조인이 될 정도였으면 이 일제에 협력하는 판결을 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맞아요. 사실 일제강점기 당시 법조인이었던 분들 중에 많은 수가 이 정부에서 지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이 독립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건국 훈장을 받으신 분이니까 이 자신만을 위한 쉬운 삶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어려운 삶을 사셨던 분이죠. 우리 후손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분이시네요. 맞아요. 지금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닌 부단한 투쟁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바로 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께서 바로 그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때는 거슬러 올라가서 1952년. 역사 공부 엄청 해오셨네요. 네, 계속 해보세요. 이 1952년에 서민호 의원 사건이 터집니다. 서민호가 누구냐 하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적으로 분류되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당연히 눈엣가시였겠죠. 그런 서민호 의원이 자신을 살해하려는 국군 장교를 반대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을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여기에 사건을 더 키운 일이 생겼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놓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어떻게 국군 장교를 살해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냐는 이야기를 대놓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바뀌었어요? 그럴 리가.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런 명언을 날립니다. 판결은 대법원장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 사이다. 그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과 이승만 대통령은 많은 충돌이 있었다고 해요. 김병로 대법원장 재임 시기는 이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구가하던 시기였고요. 네,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사법부의 재판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런데도 단호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낸 분이 바로 김병로 대법원장이고요. 맞아요. 이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하네요. 참 대법원장으로서 본분에 충실하셨던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법조인들에게는 물론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름 유익했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게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 부장판사 뇌물 스캔들 같은 이런 법조 비리들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일생을 바친 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더더욱 안타까워집니다.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독립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궈놓은 이 법원의 지위와 명예, 그리고 이 신뢰가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추락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물론 이 법조인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초임 판사분들의 경우에는 업무량이 정말로 살인적이고 그에 비해서 급여는 충분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법조계의 이 반성도 필요하겠죠. 처우를 개선하고 부정부패가 줄어들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그런 환경에서 깨끗하게 본분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고 하셨던 고 김병로 대법원장의 가르침은 어쩌면 이 후배 법조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법조인을 되기를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법조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이만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존경받는 법조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맞아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이 모범 답안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많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은서씨. 오늘의 한마디 준비됐어요? 네. 요즘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법조인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로봇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인간다운 양심이어야 한다. 네, 이 김병로 대법원장이 우리 오늘날의 법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듯이 저희 이 요즘 애들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고 김병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너무하시네요. 요즘 애들 보는 요즘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